이번 순서는 저희 사단법인 대표님이신 고승덕 대표님을 모실 순서입니다. 고승덕 대표님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3관왕,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대학, 아이비리그 3관왕, 무엇보다 솔로몬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단법인 꿈을 키우는 사람들 드림파머스 고승덕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과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주말이라서 넥타이를 안 맸는데 여러분들 양해하시면 이렇게 상의 벗고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예정된 시간이 11시 50분, 오늘은 지금 10시 반이죠. 그러니까 1시간 20분. 원래는 1시간 한 40분 정도 해야지 좀 제대로 하는데 아마 1시간 20분이면 조금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있죠? 4학년도 좀 있는 것 같고 1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학년 많이 안 계시네. 2학년 좀 많고, 그 다음에 3학년, 그 다음에 4학년. 갈수록 많죠. 아마 졸업에 가까울수록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 사실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년을 설계하면은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현실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76학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이제 뭐 고시를 3개 합격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합격 수기를 썼습니다. 그 수기가 이제 모태가 돼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수기책을 냈고 작년 12월 달에 오늘의 강의 제목과 똑같은 책을 드디어 냈어요. 꿈을 꾸며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오늘 책을 10권 가져왔습니다. 왜 10권 가져왔냐면 중간에 10분에게 그 책을 드려요. 그러니까 책 받으려면은 중간에 이제 질문이 약간 허접한 것도 있는데 약간 손 들어서 비슷하게 맞추는 분에게는 이제 중간에 심심하니까 지난 2기까지는 이런 이벤트가 없었는데 책이 작년 12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합격 수기 제목이 뭐냐면 4년간의 휴가였어요. 4년간의 휴가. 왜 대학교 4년을 휴가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은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고시 3개를 합격을 했어요. 1학년 때는 이제 정신을 안 차리고 뭐 데이트하러 쫓아다니고 이 학생들 꽁무니 쫓아다닌다 그러죠. 1년 내내 딱지 맞으면서 약간 결국은 꽝이었지만 그러다가 1학년 겨울방학 때 정신을 차리고 3년 동안 공부한 것이 사법시험 최연소, 행시 수석, 외시 자석이었어요. 요즘에 비하면은 그 당시는 이제 합격률이 굉장히 또 낮죠. 요즘 뭐 고시 무슨 로스쿨 2,000명 뽑지만 우리 때는 뭐 100명도 안 뽑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제 어렵기도 했는데 대학교 4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제 놀랍게 하여간 원치도 않는 결과가 얻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수기에 왜 4년간의 휴가라고 썼냐면 이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간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을 설계해야 하고 시간을 짜고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50대 중반이라든가 60대 돼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대학교처럼 시간을 스스로 짜는 일이 오겠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얻는 순간에 스케줄은 여러분이 짜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짜게 되는 거죠. 근데 4년 동안에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을 짜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 시간은 몇 학점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수업 해야 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하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많은 학생들은 마치 그 4년간의 휴가처럼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술 마실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데이트 하고 싶은 거 하고, 영화 보면 영화 보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나름대로 이제 4년을 딱 보내는데 그 4년은 가지고서 남은 80년의 인생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무서운 것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1년 동안 쭉 이제 뭐 못 해본 거, 뭐 이 학생들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딸 같은 존재로밖에 안 보이지만,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는 참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 아빠가 어디 이성 친구 사귀지도 못하게 하고 뭐 모든 그 제약 있잖아요. 뭐 기타 못 배우게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막 이제 그런 걸 쫓아다녔는데, 한 1년 하고 보니까 내가 뭐 하면서 사는 것인가.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내가 가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누가 도와준 거 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몰라, 요즘 애도 빨리 안 낳지만 하여간에 결혼하고 애를 낳는 순간부터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책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면은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인생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마음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준비도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4년간의 휴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4년간의 휴가인데 내용을 보면은 휴가가 아니라 너무 치열하게 이제 고시 3개를 3년 동안 합격한다 그러면요, 이거 코피 써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가, 지금도 어떻게 후회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위기감, 현실감, 또는 미래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자극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제 고시 시대가 사라지고 뭐 로스쿨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당시 또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버드 로스쿨, A 로스쿨, 콜롬비아 로스쿨 3군데를 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정규적인 공부를 좀 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고시 3관왕이라는 것 때문에 다 묻혀가지고 뭐 나머지 이력은 관심도 없는 이제 그런 거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친구 밥만 해도 나는 먹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드림 파머스를 이제 2년 전에 이제 설립한 이유가, 그 전부터 이제 조금 관심을 갖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이 50이 되니까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한 활동은 이제 좀 그만하자. 지금부터는 사실 우리 집사람 없죠. 이제 돈 안 벌어도 이제 굶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의미 있게 인생을 살다가 가더라도 가자. 앞으로 남은 인생이 뭐 40년이 될지 또는 뭐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남은 인생 동안에는 좀 이제 나를 위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은 이제 졸업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 하는 게 죄송스럽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한 50년 동안은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세상에 자리를 잡는 일을 앞으로 40, 50년 동안 하셔야지 돼. 빠르면 3, 40년, 늦으면 뭐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인생이 이제 좀 지겹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런 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공천 못 받아서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일단은 이제 쉬겠지만, 뭐 정치도 그렇고 드림 파머스 활동도 그렇고 이게 돈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사실은 예정에는 점심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 점심 먹을 때도 없고, 그래서 구내식당 같은 데 있으면은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보니까 식당도 제대로 이제 들어갈 식당이 없고, 그래서 제가 사비로 피자라도 조별로 한 판이라도 콜라라도 이렇게 하나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놨는데, 피자 값도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거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내 주머니를 털고 시간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 한다는 게 남들이 보면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에는 내가 취직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내가 시간과 돈을 나무에서 쓰느냐, 이제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거죠. 거꾸로 이제 비춰보면. 그런데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을 사는 어떤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됐어요. 여하간 제가 제 PR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지금 자꾸.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뭐 금융 쪽도 해서 증권 쪽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고승덕의 주식 강의, 이게 이제 나온 지가 딱 10년 됐더라고요. 10년 전에는 저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리면서 증권가에 아주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증권을 알고 싶은 사람은 고승덕의 주식 강의를 읽어라, 거의 기본서처럼. 근데 이제 이번에 정치를 그만두니까 우리 와이프가 당부를 하더라고. 당신 제발 주식하지 마라. 이제 주식해서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면은 주식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시간이 뺏깁니다. 고시 공부할 때 제가 하루에 17시간을 투자했는데, 증권에 매달리면서 책을 이제 여기 3권 포함해서 이제 주식책을 4권을 썼었고, 이제 작년 책 또 포기하지 않으면 이 책까지 포함해서 6권을, 여기는 5권이나 돼 있죠. 이게 아마 작년 12월 전에 만든 파워포인트라서 그러는데, 근데 주식 쪽을 책을 내고 이제 증권 전문가 여러분들 누구나 될 수 있어요. 하루에 20시간만 투자하세요. 그것도 딱 2년간. 차라리 보시보는 게 더 빠를걸요. 근데 뭔가를 투자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한 단계 올라가요. 그 인생을 투자해 보면은 뭐 머리 좋거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제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가를 너무나 잘 알죠. 살면서 검증을 다 했고, 또 집안 뭐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느냐, 우리 단장님도 아직도 사투리가 좀 세잖아요. 지방에서 태어나고, 또 부모가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고 하는 만큼이 그대로 내 인생이 돼요. 여기 보면은 그 인생의 비밀이라고 써놨잖아요. 인생의 비밀. 아마 여러분들 인생의 비밀 중에 가장 근접하게 말하는 분한테 책 한 권 드릴게요. 이러다가 책을 다 못 나눠드리겠네. 세상은 누구 건지 알아요? 우선 그 퀴즈부터 해야 되겠다. 세상은 누구 건지 알아요? 저 손든 분. 굉장히 비슷한데 더 제가 원하는 답이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들 거 자신과 또 꿈 있는 사람 거 비슷해지고는 있는데, 굉장히 심플한 약간 개그성 답인데,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한 분만 더. 아까 저 갔잖아요.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래요. 이거 책 한 권 갖다 드려요. 손 들고 계세요. 정답은 뭐냐면 세상은 손든 사람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갖겠다고 손들면 내 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증명됐죠. 근데 그게 참 믿기 어렵습니다. 왜 세상이 손든 사람 것인가? 제가 정치권에 들어가 보니까 정치는 더 심하더라고요. 손 안 든 사람은 절대 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고 점잖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겠다고 손을 들고 안 시키면 가서 몸을 부딪히고 하기 전에는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꿈이 있지만 그 꿈은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손 들고 내가 노력해서 가야지 내게 되는 거거든요. 꼭 그게 무슨 투쟁의 어떤 역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꿈을 꾸며 노력하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이. 꿈 그 자체 가지고는 실현이 안 돼요. 노력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노력은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져요? 무슨 봉이 김선달 같은 이야기지. 그렇죠? 내가 돈 있으면 물건 산다 하는 것은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면 내 것이 된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인생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1기, 2기하고도 약간 강의가 좀 캐주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비빔밥 이야기는 중간에 잠깐 해드리고 싶네요. 비빔밥 이야기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왜 가운데서 그래요? 어떤 이야기예요?
예. 예? 그래요. 일단 그래도 그러니까 가운데서 다른 손님분들 좀 억울하죠? 예. 예. 하루에 17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식탁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 공부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젓가락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비빔밥이었어요. 밥을 비비면 그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기 덩어리 같은 것은 이제 씹기가 어려우니까 거의 갈다시피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섞어서 이제 먹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몰라서 못하나, 아마 여러분들 오늘 강의 하는 강의를 쭉 들어보면은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어떤 부분은 아버지라든가 누가 엄청난 잔소리를 해대는 내용이랑 같기도 할 겁니다. 근데 몰라서 못하나, 그래 누구는 뭐 증권 전문가 되려면 2년 동안 20시간씩 하면 된다더라. 고시 합격하려면 17시간씩 1년 공부하면 된다더라. 그것도 죽어라고. 굉장히 쉬운데 실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일단 모르는 거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사람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게 나의 인생이고, 내가 시간을 쓰는 만큼이 내 인생이고, 여러분들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마치 거울을 통해서 보면 가끔 섬뜩해요. 왜? 내가 만나는 친구의 그 스타일을 딱 보면은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이제 정식 그만두니까 굉장히 지금 해피해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아주 업이 돼서 지금 여기 따라와가지고 지금 산책하고 있을 텐데 이제 5월 지나게 되면 이제 마치 여러분들처럼 내 인생을 또 이제 설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골라서 만날 수가 있고,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학생들도 그렇고 사회인들은 어떻게 사람을 사귀냐면, 내가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친구, 내가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 내가 만나서 놀기 좋은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사람을 사귀는 거야. 또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돌파하려면은 사실은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게 우선이죠. 그렇죠? 또 내가 어떤 과목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들을 때 내가 쉽고 편하게 시간을 때우는 과목을 듣는 것보다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 힘들더라도 그렇게 만나야 돼요. 때로는 길게 인생을 생각한다면은 교수님한테도 찾아가서 억지로 면담을 해야 되겠지. 교수님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죠. 나도 대학교 때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대학교 4년을 졸업하면서 친한 교수님 2사람 정도는 만들어야지 나중에 유학 가거나 취직할 때 추천서라도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되죠. 내가 기껏 4년 동안 한 게 몇 명의 친한 친구들하고만 지지고 볶고 딱 졸업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내가 쉽게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 선생님은 없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번에 당부하는 게 있어. 자꾸 우리 집사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이제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계획해서 한번 이제 만나고 조직하고, 뭐 전문가 그룹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요즘 같으면 이제 제가 뭐 정치를 완전히 포기했다 이런 건 아니야. 기회가 되고 시대가 원하고 국민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당신이 정말 막걸리 잘 사주고 막걸리 먹고 서로 잘 떠들고 이런 친구들만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나중에 도움이 안 되니, 뭐 보육, 그다음에 교육, 복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의도적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라.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사람을 만나느냐가 내 인생을 그대로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여기다가는 이제 풀빵기계를 써놨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생각한 대로 일단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가 나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 그래 친구 이야기 듣고 반응하고 뭐 하고 싶은 거 생각나면 하고 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 스스로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풀빵 기계라고 써놨어요. 국화빵 기계는 국화빵밖에 못 만들고 붕어빵은 붕어빵밖에 못 만든다. 근데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모양이, 생각의 틀이 국화빵이냐 붕어빵이냐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자, 크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노력을 아끼자, 노력을 더하자. 노력을 더하자.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 전략은 어느 쪽일까요? 이것도 손 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정답 한 분한테 내가 답을 책을 드릴게요. 이쪽 줄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노력을 더하자, 노력을 아끼자.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성공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가장 이제 근사치 제가 생각하는. 네, 이야기해 보세요. 아, 정답이네. 아니 근데 노력을 아끼자가 왜 성공 전략이에요? 예, 굉장히 맞는 말씀 같아요. 사람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담겨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가 어떻게 담겨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왔어요. 대학교 들어왔을 때 학점을 12학점에서 15학점 한 학기에 딸 수 있다. 그리고 4년 다니면 졸업한다 했을 때 몇 학점을 되게 딸까요? 12학점에서 15학점을 딸 수가 있어요. 15학점 딸까요? 학점 더 딴다 그래서 무슨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과목이 많으면 공부하기만 힘든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장 적은 학점에 가장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이걸 힘들게 해가지고 시간 꽉 채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나요? 거의 없죠.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내가 비싼 돈 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왔으니 딱 공부하는 기간은 뭐 1년, 2년, 3년 딱 정해져 있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같은 등록금 내고 최대 한도로, 요즘 뭐 등록금 뭐 학점에 따라서 돈 받는 대학교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같은 등록금 내고 내가 많은 과목을 배우서 배우는 것이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는 맞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야, 내가 원하는 게 졸업장이고 학점 관리고 하는데 내가 뭐하러 힘든 과목을 골라서 따. 나는 평균 학점 어느 정도 맞추고 이거 따는 데 필요한 최소한 데만 따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야 되겠다. 물론 취업 인터뷰에서는 그런 말을 하겠지. 면접관한테 나는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할래요. 그러면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주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월급 내가 일한 만큼 주시겠죠. 하지만 나는 회사를 위해서 안 시키는 일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해야지 면접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저는 출퇴근 시간 꼬박 지키고요. 주 5일 근무할 거고 뭐 이렇게 좀 평범한 답을 하면 눈에 띄어야 안 띄잖아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는 굉장히 자기가 같은 월급에 일을 더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실제로 딱 취업하고 나면 같은 월급에 일을 적게 하려고 애를 써요. 편한 부서 가려고 하고 출퇴근 시간 뭐 일 없으면 어떻게 좀 빨리 끝내려고 하고 때로는 일이 있어도 내일 나와서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하면 그 월급을 받는데 필요한 일만 딱 하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지. 왜? 일을 더 해도 월급이 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취직을 하게 되면은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있어, 동기생 중에. 그럴 때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똑같은 월급에 1년 지나봤자 가령 뭐 200 얼마, 많이 받으면 300 얼마 딱 받고, 이제 요즘은 이제 뭐 100 안 되는 직장도 있죠. 근데 똑같은 가령 200을 받는다고 쳐요. 200을 받고 나는 열심히 하고 친구는 동기생 열심히 안 해. 그러면 나는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 원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 왼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내가 일 더 한다고 돈이 더 나와? 안 나옵니다. 때로는 10년 동안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죽어라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똑같아. 학점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4년의 기본 학점에 기본 활동만 하고 졸업하는 학생이나, 오늘같이 날도 좋은 날 토요일 날 생기는 돈도 없는데 드림 파머스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학생이나, 그럼 어떤 학생은 그래 내가 기본 학점에 편하게 따는 거야. 나머지는 놀아도 되고 늦잠 자도 되고 술 마셔도 돼. 근데 어떤 학생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보니까 21세기에서는 취업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내 스펙을 쌓는 게 뭐냐, 영어 공부하는 게 뭐냐, 드림 파머스 도대체 뭔지는 몰라도 인생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일단 해놓고 보자. 그러니까 뭔가 자꾸 좀 더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최소한도 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평생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하고 노력하는 대로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살려고 계속 마음 먹고 살면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까지는 차이가 안 납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학점을 더 따려고 하고, 꼭 학점이 아니더라도 어떤 과외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더 키우려고 하고, 내가 취업하는데 또는 인생에 성공하는데 도움되는 게 뭐냐 열심히 찾아서 해보려고 하고, 그런 학생과 그냥 4년간의 휴가를 마치고 편하게 이제는 죽었다, 그동안 재밌었지, 이런 학생과는 당장은 똑같아 보여요. 겉으로 표시 나요, 안 나요? 면접관이 그 골라내기도 쉽지가 않아. 겉은 차라리 그냥 놀면서 대학교 4년 졸업한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더 겉은 번들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인생은 들인 만큼 나오는 거예요. 씨를 뿌린 만큼 정확하게 나와요. 그게 당장은 안 나와.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날이 풀려서 뭐 나무도 심고, 뭐 요즘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주말 농장 가서 상추도 지금 심어서 이제 지금 씨를 뿌린다고 그러는데, 상추 씨를 뿌리면요 상추가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저도 놀랐어요. 상추 여러분들 그 시장 가면은 상추 팔고 뭐 이렇게 한 접시 올라오잖아요, 상에. 그런데 씨를 하나만 심어도 온 식구가 먹을 정도의 상추가 그 씨 하나에서 열리는 거예요. 씨를 많이 뿌리면요 이건 먹지도 못해, 썩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씨 하나에서 그 열려요. 그러니까 심고 가꾼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열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 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회사를 들어갈 때 또는 입사 준비를 할 때 거꾸로 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만 준비를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만큼 준비해야 될 거라면 나는 마치 적군 한 사람한테 소총을 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박격포를 쏘듯이 나는 그 정도로 준비를 하겠다, 확실하게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취업 면접관이라든가 준비할 때 딱 보면은 그 차이가 나타난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같은 월급 받고 누군가는 겨우겨우 출퇴근 시간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게 눈에 띄는 직장인 같으면 윗사람이 볼 때 너는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 같으면 그래, 너 같은 사람은 성실하다, 그냥 쭉 붙어 있어라.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그 직원을 보는 순간에 1년 딱 지나면 이제 구별이 되죠. 나중에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는 네가 이제 해고 1순위다, 마음속에 딱 순서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누군가는 그래, 너는 승진해야 될 사람이다. 왜? 너는 같은 월급에 회사를 위해서 일을 더 했어. 그동안 너는 손해봤을지 모르지만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야. 같은 월급에 일을 더 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면은 윗사람이 결정적인 때 너 같은 사람은 너무나 많아. 죄송하지만 너는 이익 봤을지 모르지만 우리 회사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하면서,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당장은 안 자라는 것처럼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생각하는 크기만큼, 노력하는 크기만큼 정확하게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봤죠?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뭐 생각이 나오고, 아니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뭐가 나오고, 그래서 인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쭉 뭐 말, 음식점 가면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에서 말이 나온다면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 써놨어요. 그 말이, 야, 대충 하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대 가끔 이제 군대 가서도 이렇게 장병들한테 강의를 하기도 해요. 그럴 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군에서 아무리 열심히 복무를 해봤자 월급 더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제대 빨리 시켜줘요?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많은 군 입대생들은 무슨 생각하면서 이제 군대를 가냐면, 야,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며칠 남았나, 뭐 무슨 400 며칠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D- 이렇게 빼가면서 적당히 떼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근데 저는 장병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데, 군대 와가지고 겨우 시간 때우고 제대할 생각 한다 그러면 4년간, 2년간은 완전히 인생의 공백 기간이다. 인생이 죽은 기간이야. 그러지 말고 군대를 통해서 하나의 그 사회에 대한 훈련을 스스로 하는 거죠. 월급은 뭐 군대 월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코딱지만한 그건 월급이라고 할 수도 없죠. 담배 뭐 몇 번 피우면 없어진다는데. 그렇지만 네가 여기서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해보고 윗사람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봐라.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훈련을 한번 해봐라. 사회에 나가서 취업할 때, 인터뷰할 때 나는 오늘부터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취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인생은 회사 들어가서부터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회사에서는 연습이 끝난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군대 할 때 내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일 수도 있죠. 뭐 위에서 말 안 되면 두들겨 팰 수도 있지. 하지만 주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맺어진 사람, 회사에 들어가는 똑같아. 그 사람들한테 내가 최대한 잘하면서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일도 최대한 더 머리 써서 하는 거. 머리 쓰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 결과물에. 그래서 그런 훈련을 2년 동안 하고 제대한다면은 이게 결코 그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사회 나가는 큰 훈련이 될 수 있다. 좀 지나고 보면 그 토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야, 대충 하자, 그저 그렇지,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나는 그거 없어도 괜찮아, 너 혼자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무시하는 말이 나오거나 생각이 나온다 그러면 뭐가 무서워요? 그 생각이 나의 인생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야 해봤자 뭐하냐, 대충 해도 뭐 잘하는 사람, 야 너 꼴보기 싫다, 뭐 왕따 시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그 인생은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인생이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별게 없어지는 겁니다. 내 말하고 생각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 인생의 비밀이에요. 오른쪽은 뭐냐면, 그래, 같은 월급에 당장은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하는 만큼 결국은 차이가 날 거야. 차이가 납니다. 인생이, 여러분들 되게 20대가 많잖아요. 인생은 10년 지나지 않아서 요즘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가 넘어갔어요. 여성들은 이제 거의 90세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이 학생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6, 70년이 남았는데 10년간만 제대로 투자하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잘 된다, 내가 잘하려고 애쓸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과, 그래, 기본 학점에, 회사의 기본 월급에 이거 받기 위해서 나는 최소한도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글씨가 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인생 살아가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풀빵기계처럼. 하나는 왼쪽은 싸게 전략.
같은 물건 싸게 사는 거 굉장히 훌륭한 인생 전략이죠.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물건 싸게 사는 건 이익이지만 자꾸 값을 적게 지불하는 사람은 노력을 적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인생에. 결국은 싼 게 비지떡이에요. 인생에.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장사 이제 오진곤 씨라고, 그분이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할 겁니다. 저도 이제 그분 강의를 어디 가서 들어봤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이익을 봐야 성공합니까? 손해를 봐야 성공합니까? 손해를 봐야 성공하는 거예요. 왜? 손해는 고객이 이익 보는 느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돈에 음식 질이 좋다, 더 맛있다, 서비스가 더 좋다. 손님은 야 비교를 하잖아요. 똑같은 5천 원에 이 집 갔더니 대접받는 것 같아. 이 집 갔더니 뭔가 부실해. 그러니까 주인은 손해 본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재료, 더 서비스에 신경 쓰고. 그러니까 손님은 이익 보고 주인은 손해 보는 관계가 잘 되는 관계죠. 그렇죠? 장사가. 근데 그렇지 않고 손님이 갔더니 야, 이 집은 밑반찬 주는 것도 아까워하고 재료도 보니까 뭐 쌀도 좀 싼 거 쓰는 것 같고 뭔가 좀 부실해. 그러면 주인은 이익이지만 손님은 손해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장사는 오래 안 가서 끊어져. 그래서 왼쪽은 뭐냐면은 내 입장에서 같은 물건을 싸게 사고 같은 음식값에 재료를 적게 들이고 서비스를 적게 하는 것이 싸게 전략이에요. 이익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생을 망하는 쪽으로 간다. 무섭잖아요. 오른쪽은 뭐냐면 베터 스트래티지, 더 나은 노력을 하고 더 나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더 잘할 생각을 하고 드림 파머스 가령 활동할 때 생기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군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래, 내가 기왕 여기서 참여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뭐 조장으로도 한번 도전해보고 내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보고 또 잘 되면은 상도 받고 그래, 내가 결과를 이익을 구하지 않고 좀 더 나은 걸 얻어보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인생은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나은 것을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인풋을 더 올려서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모드를 계속 발동하느냐, 아니면 나는 딱 정해진 결과를 놓고서 편하게 돈을 적게 들이고 노력을 적게 들여서 그것만 겨우겨우 이익을 보면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의 그 미래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이거죠. 그래서 이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오늘 오는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은, 고승덕이 생각하는 노력은 뭐냐면 열심히는 노력으로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참 무서운 생각 아니에요. 똑같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경쟁자들과 똑같이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옆집 음식점과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내 음식점이 손님이 더 올 수가 있어요? 더 올 수가 없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든 사업이든 또는 직장생활 하든 뭐 동아리 활동을 하든지 간에 항상 생각해야지 돼. 내가 하는 노력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인가? 내가 다른 노력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하는 노력이 다른 점이 뭔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잘 때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강의도 들어보고 대화도 해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대학교 때 학점은 똑같이 받는다고 죽어요? 안 죽잖아요. 여러분 다 살아있잖아. 근데 사업은 똑같이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죽어요. 내 전 재산 다 말아먹고 빚지고 죽어요. 왜?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라. 돈 까먹기 전까지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으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나의 경쟁자 또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년과 금년, 옆에 사람과 나, 아버지와 나,
뭔가 나아지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다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평생 그건 명심하세요. 오늘 밤에 자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똑같이 발맞춰서 졸업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취업 도전하고 회사 다니고 할 때 나의 플러스 알파는 뭔가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가? 한 가지에 대해서 뭔가 더 잘하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더 하는가?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는가? 취직 성공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본 학점 따고 기본 활동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면접 또는 서류 심사하고 또는 자기소개서를 읽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똑같이 100자리를 뽑을 때 가령 요즘 수천 명 오는 건 기본이잖아요. 수천 명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라든가 또는 면접에서 말을 던질 때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 그게 없으면 나의 취업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취업에 성공하려면 나의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거꾸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답을 안다 그러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옛날에 고시 가장 빨리 합격한 비결이 뭐였냐면은, 그 답안 문제를 내는 사람은 어떤 답안을 쓰면은 점수를 많이 줄까? 쓰는 스타일은 뭐고, 답안 그 흘러가는 그 이제 목차는 어떻게 구성하고, 그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채점하는 사람들 원하는 대로 맞춰서 공부하고 맞춰서 답안을 써주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를 찾아가지고. 그러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답안은 결코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꿈꾸고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남다른 게 있어야만 성공한다. 때로는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 사례는 많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성공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성공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건 또 사회에서 뭐 TV를 보건 뭐 좋은 걸 많이 할 때, 오늘 이제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때 강의를 듣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한 가지 관점은 뭐냐? 그래, 저 사람이 옳은 말을 하나 보자. 듣고 보면은 다 그럴듯한 말이고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온 것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조금이라도 다른 게 뭐냐? 이 사람이 실천하는 게 뭐냐? 그걸 생각해 보면 거기서 얻어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한 사람, 그 오진권 씨 오게 되면은 음식점 잘하는 비법을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이 해서는 성공이 안 되거든. 그랬을 때 가령 음식점 주인으로서 또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예민하게 느끼고 내 생활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고 강의를 듣는 관점이 틀려. 내가 부족한 부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점심때가 돼서 바지가 내려가네, 배가. 예. 가령 음식점 성공한 사람, 그 오진권 씨가 이제 아마 와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시간에. 오진권 씨 그 음식점 체인점이 대부예요. 놀부 부대찌개 또는 뭐 여기 터미널에도 몇 개 하고 뭐 4월에 보리밥, 뭐 뷔페 음식점 해가지고 매출이 뭐 한 400억쯤 될 겁니다. 1년에.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포인트도 똑같아. 성공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더니 뉴턴처럼 무슨 사과를 보면서 뭘 발명해.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 뉴턴이 했던 것도. 뭔가를 끊임없이 찾는 사람 눈에는 좋은 게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부터 모든 설계를 해서 음식 준비도 해서 내놓는 사람이 있겠지만, 개발해서 내놓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하는 시간보다도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된장찌개를 다니면 냄새만 맡아도 또 오고 싶은 집이 있다는 이야기죠. 또는 상차림도 모양이 좀 땡기는 집도 있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음식점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먹어보고 좀 어떤 경우는 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20군데 가서 취직을 한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취업을 해. 왜 이 집은 사람이 많이 오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걸 배우기 전까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2달, 뭐 석 달. 음식을 한 번 먹어본 것만 가지고는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20군데를 다니면서 반만 노트 정리를 하는 거야. 이 집에서는 손님을 어떻게 대하고, 단골 손님 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무슨 종업원들 어떻게 움직이고, 뭐 주방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2년간 일종의 위장 취업이죠. 그거 해가지고 음식점 대박 낸 사람도 있고, 오진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식 집도 뭐 하고 막 그러는데, 전국을 다니는 거야. 전국에 뭐 전주 한정식 유명하잖아. 강원도 가면 또 뭐가 유명하잖아. 전국을 다니면서, 아마 사진도 보여줄 것 같은데, 너무 이야기하면 이제 그분 강의할 거 다 뺐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제일 좋은 집을 사진 찍어서 벤치마킹 하는 거야. 벤치마킹이란 말 알죠? 벤치마크는 이제 증권에서 나오는, 경제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어떤 지수를 따라잡는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보다도 이제 더 좋은 성적을 내면 펀드 매니저가 이제 인정을 받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잘하는 사람, 잘하는 기업, 잘하는 사례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거, 배워가는 것을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계속 주의 깊게 어디를 살피다가 눈에 띄는 게 훨씬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요즘 경쟁이 엄청 세죠. 제가 여러분들 같은 나이 때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학문에 관해서는 이미 수천 년의 역사에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고, 사업할 거리는 이미 누군가는 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수십억 인구랑 어떻게 경쟁을 해? 수십억 인구가 연구한 결과 지금 이 세상인데, 이렇게 절망에 빠져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아직도 세상에는 수백억을 벌 수 있는 사업거리가 발에 널려 있어요. 그건 내가 예리하게 눈에 띄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안 찾았기 때문에 그래. 아마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나중에 수백억 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일에 좀 쓰라는 그 조건 아래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리저리 부딪혀보고 열린 눈과 귀로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듣고 한다 그러면은 좋은 사업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또 회사에 들어가서 전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을 거로 처음에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한 5년 똑같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회사를 그만두게 돼 있어. 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개선하고 나은 방법으로 하고, 내가 가령 뭐 어떤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내가 끊임없이 생각해 보면은 끊임없이 고칠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칠 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명함만 봐도 그 사람의 생각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들어가면은 명함을 만들 때, 물론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어떻게 명함을 만들라는 포맷도 있겠지.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조금 또 특히 자기 사업을 하거나 또는 학생들처럼 여러분들 같은 때는 이제 자유롭잖아요. 그럴 때 친구 명함 보고서 베껴서 만드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명함을 제가 디자인해서 이리저리 바꿔보고 항상 명함은 1년마다 새로운 게 나와요. 제 명함은. 왜? 그 명함을 조금씩 나름대로 나은 걸로 고쳐가는 게 또 인생의 큰 재미예요. 이번에도 지금 명함 하나 지금 새로 국회의원 그만두니까 이제 무슨 명함
만들까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생각해서 지금 명함 하나 찍은 거거든요. 이를테면. 그럼 또 명함을 하나 만들어 보면은 그 속에 이제 어떤 나의 그 생각이라든가 살아온 패턴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명함만 봐도. 그리고 또 이제 한 몇 달 쓰다 보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는 게 낫겠다. 또 이제 그 임프루브라 그러지. 개량하는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야지 돼. 그래서 좋게 명함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분은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명함에는 처음 제가 얼굴 사진을 넣었어요. 저는 얼굴 모르는 사람이 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얼굴 사진을 앞모습 누구나 알아보는 사진 넣기는 너무 밋밋하잖아. 그래서 이 책에 표지에 있는 것처럼 내려다 보이는 이 표지 사진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려다보고 정면 안 보고 있는 명함 사진은 아마 대한민국에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 그럼 재밌잖아요. 한번 이리저리 이렇게 변화를 시도해보고. 그러면은 앞에 보는 명함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얼굴은 아니까 차라리 밑에 보고 웃고 있는 사진이 더 낫겠다. 뭐 그것도 이제 해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중간 정리. 인생은 과학이다. 왜? 아까 인생의 비밀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노력에 비례한다고 보면 되는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인 시간, 그리고 같은 시간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E = TC 제곱이 어디서 많이 듣던 함수죠. 비슷한 거 본 적 없어요? 예? 예, 손든 사람이 세상을 갖는다고 그랬죠. 최강권이. 저쪽 줄에 누구 E = TC 제곱이랑 굉장히 비슷한 함수는 누구예요? 그래요. 최강권 저쪽 들이세요. 책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6권 남았네요. 아인슈타인이 E = mc² 유명하죠, 그렇죠? 에너지는 질량과 그다음에 광속 제곱에 비례한다. 제가 보니까 딱 그게 인생의 그 함수더라고.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는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들인 시간이 부족하면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 밀도가 낮으면은 그것도 노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이제 하루 17시간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책을 읽을 때도 10번을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합격합니다. 회사 들어가서 보고서 쓸 때 쓱싹 해가지고 놀다가 야 이거 쓰는데 뭐 1시간이면 되잖아? 근데 이제 윗사람은 한낮을 줬어요. 그랬을 때 3시간 놀고 1시간 쓱싹해서 낸다. 절대 인정 못 받습니다. 시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그 좋은 내용으로 바꿔야지 되지. 시험 시간 나면 어떻게 해야 돼? 틀린 답이 있나? 고치면 한두 개 더 발견되죠. 꼭 그런 것처럼 사회 나가서 일을 할 때도 꼭 고쳐야지 되는 습관이. 그러니까 몇 번을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느냐가 결과물을 바꿔요. 참고로 이 책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쓴 책이거든요. 한 100번 정도는 읽고서 고친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책 읽어보면은 이제 450페이지라서 너무 두꺼워서 사실 이게 조금 좀 문제긴 한데 쫙 책장이 넘어가. 근데 처음부터 책장 넘어가는 걸로 책을 쓸 사람은 없어요. 100번을 거치게 되면 그 매끄러운 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비워라. 아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을 해봐요. 인생에 대해서. 항상 인생은 새로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경우에는 부모님, 뭐 가정환경, 뭐 내가 태어난 동네 또는 뭐 지금까지 내가 학교를 어디 다니고 무슨 공부를 해왔고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 들어가서 보면은 전공은 틀려도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평가를 결국 받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선입견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들어갈지 몰라도 1년 딱 지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 가지고 이제 회사에서는 평가를 받게 돼요. 그 전까지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 그렇다 보면은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야지 돼요. 사실 오늘 뭐 그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말씀 못 드리는데
나는 왜 이러냐, 나는 뭐 왜 되는 게 없냐, 내가 뭐 1년 한다고 뭐 앞이 보이겠냐, 뭐가 되겠냐,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거. 또 뭐 친구 관계에서 뭐 미움, 또 뭐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 친구로부터 딱지를 먹든지 하여간 상처는 10번은 받아야지 여러분들 결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뭐 한번 상처를 받으면 죽고 싶은 거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세상 살기 싫은 적이 있나 뭐 할 정도로 고통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버리고 새 출발해야지 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순간에 실현당해서 가슴에 상처 있는 사람이 멋진 이성 친구 만나는 법 가르쳐 드려요? 그건 잊어버리는 순간에 되는 거야. 내가 애인과 헤어져서 괴로워하고 얼굴에 나타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다니면은 더 좋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서 실망해서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적극적으로 나는 세상에 이성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일에 자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건강하고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달려들게 돼 있어요. 절대 위축되지 마라.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털어낸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생각대로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되도록이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뭐 좋은 거, 나쁜 거, 실패한 거, 특히 실패한 거, 뭐 상처 다 잊어버려야 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당장 들리는 거, 보는 거, 하고 싶은 것만 쫓아다니면 안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인생은 길게 보고서 그 미래를 준비해야지 돼. 설계를 해야지 돼. 어떻게 하면 내가 할 건가를. 그래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 모양대로 운명이 결정된다. 자꾸 옛날 것만 생각하고 뭐 내가 그때 이 말을 했으면 애인이 안 도망갔을 텐데 뭐 그런 쓸데없는 그 가지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생각해봐요. 이 생각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은 없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예. 또 좀 안타까운 게, 이성 친구한테는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생각하고 맨날 보고 싶고, 얘는 뭐 하고 있나 만나고 싶고, 뭐 맨날 데이트하고 싶고, 그 인생을 올인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걸 내 인생에다가 그만큼 투자했으면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 애인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경우는 내 인생이 중요한가 애인이 중요한가를 곰곰하게 한번 따져보고, 내 인생이 중요하거들랑 애인한테 드리는 생각과 노력과 집중력 이상으로 분명히 나한테 드려야지 돼요. 내가 뭐 연애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내 인생에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고승덕의 꿈은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 되자, 이 말 했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티 와 있지 않죠? 응? 꿈이라는 게 무슨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냐 하면서 이제 엄청 했는데, 저건 이제 지금의 꿈이 아니고 어렸을 적에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은 가끔 아버지라든가 가정 환경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불만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나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꿈과 노력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열정으로 좀 승화시켜라. 꿈과 열정으로 승화시켜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ABCD, 제 책의 제목도 ABCD인데 시간은 충분하네요. 여러분들이 ABCD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학점이죠, 학점. 예, F까지 있으면 더 완벽하겠죠? 예. 인생 살아가는 것도 학점입니다. 대학교 때 학점은 그냥 재수강이 가능하지만 인생은 많은 경우에 재수강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죠. 빌 게이츠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해도 인생은 끝나지 않지만 사회 나가서 낙제 점수를 받으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무서운 말을 했어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또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세상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대학교 때까지는 가르치죠. 부모님과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왜? 부모님은 낳은 죄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선생님은 직업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 나가는 순간에 부모님처럼 죄 지은 사람도 없고 나를 가르치고 먹고 살겠다고 하는 선생님도 내 앞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가르친 사람이 없이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가르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가르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할 뿐이다. 세상은 선택할 뿐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손 들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없어요?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빌 게이츠가 한 말이고 선택할 뿐이다는 말은 누가 했어요? 네? 네, 누구? 네? 맞아요. 네, 세상은 손든 사람 거라 그랬죠? 세상은 선택할 뿐이에요. 이번 선거 때도 여러분들 보셨잖아. 세상 선택할 뿐이라는 거. 네? 세상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4년에 한 번씩 선택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서울에는 새누리당이 아작이 났더라고. 네? 선택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내가 선택할 때는 기분이 좋지.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런데 세상이 무서운 건 뭐냐면 남들이 나를 보면서 선택하고 있다는 거야. 너도 맛 좀 봐라 이러는 거야.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뭐라고 그래요? 학점에 이상이 있어요? 없죠. 하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 누구도 이제 잔소리할 사람은 없어진 거야. 너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너는 왜 그런 생각하냐?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남들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는 거예요. 취업도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취업 응시를 했을 때 회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한 사람을 더 뽑겠다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죠. 인터뷰는 어떻게 하고 스펙도 어떻게 쌓고 대학교 4년 동안 활동도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어떤 체험을 하는 게 우리 회사에 도움된다는 것은 속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입사 준비하는 사람한테 1학년한테 특히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4년 동안 이런 것을 준비하지 나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친절한 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딱 졸업할 때 마치 저승사자 앞에 간 것처럼 앉아있을 때 거기서 모든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택만.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또 무서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요즘은 사람을 가르쳐서 쓰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잔뜩 뽑아놓고 경쟁시켜놓고 이제 털어내기 작전을 하는 거야. 털어내기 작전. 너는 아니구나. 털어내고. 너는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타입이 아니야. 너는 틀려먹었어. 털어내. 털어내서 점점 털어내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내가 이렇게만 10년 일하면은 이 자리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어떤 서로 보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보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승진, 너는 아웃. 회사를 정년 퇴직하거나 또는 사업하는 사람은 더 무서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래도 요즘 대한민국이 해고하기 어려운 몇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칼을 못 대.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은 고객이 항상 칼을 들고 다녀요. 식당 들어갔더니 손님이 왔는데도 금방 쳐다보지도 않아? 음식을 시켰는데도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나왔는데도 엉망이야? 그럴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다시는 안 온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집은 끝난다. 그러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 인생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선택이. 그래서 대학교 때 ABCD 학점은 내가 재수강도 되고 뭐 이 정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인생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생에서 내 학점이 정해진다면 이건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느 학점에 해당이 되는지를 내가 알고서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나는 성실하다. 나는 훌륭하다. 내 인격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D급은 원래는 데드라고 써놔요. 데드. 데드가 뭡니까? 죽음이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인생이 실패했다고 죽는 사람이 실제로 나타나는데 고승덕이가 데드라고 그러면은 자살에 앞장선. 저도 생각하면 섬뜩한 거예요. 그래서 드랍은 이제 떨어진다는 뜻이지. 자,
ABCD는 어떻게 해서 이제 등급이 정해졌냐면 인생의 모든 그 단계 직업 또는 뭐 하는 거 다 이제 ABCD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나오는 C급이 뭐냐면 C급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D급은 뭐냐? D급은 시키는 것도 덜 하려는 사람이에요. 회사에 취직해서 보면은 한 몇 달 지나면은 이제 갑자기 그 초반에 그 어떤 성실함과 열의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8시까지 출근하라 그러면은 8시 한 5분 가야지 내가 좀 마음이 놓이지, 내가 5분 전에 가면 왠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갖는 사람. 8시에 딱 하면은 뭔가 조금 돌아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월급을 자르지도 않고 당장 윗사람이 험담을 하지도 않죠. 하지만 그래, 내가 같은 월급에 조금 덜 하는 게 이익 아니냐. 점심 때도 1시까지가 점심시간인데 1시 딱 맞춰서 책상에 앉으면 나만 손해야. 그렇죠? 조금 꾸물거리다가 1시라 그러면 1시 한 10분까지는 괜찮아. 뭐 이런 생각. 퇴근할 때도 오늘따라 뭐 약속 있으면 나는 좀 일찍 한다. 약속은 분명히 정당해. 아니, 그 핑계는 정당해. 그 정당한 핑계를 내놓으면서 오늘은 부득이 좀 일찍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A학점 따면 나는 바보야. A학점, 에휴, 그 열심히 한다고 나오나? 나의 목표는 B뿔이야. 그러면 B뿔 받기 위해서 딱 필요한 공부만 해. 한 학기 내내 열심히 해가지고 뭐 시험 문제도 안 나올 거 뭐 몰라도 될 거 왜 공부해? 딱 시험 임박해서 어떻게 하면 B뿔은 나오겠다. 그러면 딱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다 하지 않고 다 하면 손해고, 내가 오늘 하룻밤 뭐 이건 뭐 좀 안 하고 이 부분은 좀 빼고 공부하고 하더라도 B뿔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목표치는 있지만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덜 해서 목표를 얻으면은 이익이다. 뭐 그런 생각이죠. 아까 이제 몇 번 말했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좋다는 이야기. 왜? 핑계 찾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가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기 때문에 IQ로 따지면 D급이 사실은 제일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는 무슨 머리예요? 잔머리. 회사 가면은 그 머리를 엄청 굴려요. 윗사람이 내가 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 안 돼. 나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뭔가 보고서를 내라 그래도 얼랑뚱땅 한 거지만 그럴듯하게 얼른 보면 보이게. 근데 윗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게 한 번 그 적당히 만든 건지 2번 한 건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학점 뭐 어떤 교수님들은 우리 때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리포트라는 게 있잖아요. 뭐뭇 리포트 내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쫙 내면은 사실 교수님들이 그거 언제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떤 교수님은 뭐 저울을 놓고서 그램수대로 뭐 점수를 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그 리포트의 내용을 좀 더 잘 만들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교수님이 이거 읽어보겠어. 그냥 페이지 수 10페이지라 그러면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10페이지 만들어서 내.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인생은 결국은 누군가 선택할 사람은 정확하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1년 지나면 눈에 안 띄겠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D는 결국은 중간도 못 가는 겁니다.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신종 프로 권리로 애쓰는 학생, 이게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왜? 초등학생이 참 어린 학생이 D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간들 나한테 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 이게 뭐 엄마가 용돈을 더 줘요? 뭐가 더 줘요? 다만 학교 안 가면은 노니까 나는 이익이지. 그러니까 규정된 것에 덜 하면은 이익이라는 철저한 생각까지 인생을 사는 사람. C급은 뭐냐면 커먼. 보통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어떻게? 시키는 것만 해라.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할 생각도 안 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기본 학점에 기본 활동만 딱 하고 졸업하는 학생이 C급 학생이에요. 학교에서 시키지 않은 뭐 봉사활동, 체험활동, 뭐 인턴, 무슨 공부 뭐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그거 한다고 뭐 생기는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딱 필요한 것만 하면 된다.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실하지. 왜? 시키는 것은 나는 한다.
아마 드림 파머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2달 안 되는 기간이 그만 후딱 지나갈 텐데, 그래 여기서 내가 오늘 가는 것도 싫고 여기 뭐 무슨 미션 이거 뭐 수료하는 수료증만 받으면 되지, 뭐 수료증에다가 뭐 A뿔 수료증 써줘? 안 써주지.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매사 딱 기본만 하자. 그게 나의 성실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표정이 틀리다는 거예요. 표정이 ABCD가 표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D급은 시키는 게 못마땅해, 그렇죠? 회사에서도 일을 던져주면 짜증을 냅니다. 얼굴에 윗사람한테 바로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윗사람한테. 그런데 기분 안 좋은 표정이 약간 이러면서 뭔가 0.5초의 그 짧은 동안에 나의 그 부정적인 그 태도가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일을 할 때 왜? 아니 같은 월급에 왜 나만 시켜? 벌써 기분 안 좋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 성실하게 나타난다. C급은 표정이 어떻게 돼요? 무표정이지. 그래, 내가 일을 특별히 잘할 필요가 없고 기분 좋게 일할 필요는 없어. 그냥 시키는 거니까 할 수 없이 해야지 돼. 그러다 보니까 들리면 한다. 그러니까 뭔가 미션을 줄 때도 상사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옆에서 그래 시키면은 그냥 노트에 딱 적어놔서 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이 식당 가가지고 종업원들 일하는 거 보세요. 조선족들, 중국 사람들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찾지 않아요? 딱 보면 얼굴이 틀리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서 일할 때는요, 그 얼굴 쳐다보면서 어서요 뭔가 서로 반응을 한다고요. 근데 조선족들은 뭐예요? 시간만 때우면 돈 받는 거잖아.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들끼리 그냥 무표정하게 이렇게 있다가 들리면은 네 그냥 물 갖다 주고 손님하고 눈 마주치질 않아요. 딱 보면 그래서 알아. 어디 가면은 조선족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군다고. 속으로는 그런 표정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나 취직할 때나 절대 사람을 대할 때 무표정하게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조별 편성했을 때도 이 사람들 내가 억지로 다 앉아있다. 그러고 이게 배터리가 빠져버렸네. 이게 뒤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포인터가 안 넘어가겠는데 끼워보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1조로 배당을 받았는데 내가 원해서 이 조언들을 선택한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수료하기 위한 게 나의 인생의 목표야. 만날 때도 내가 특별히 반갑게 한다고 무슨 떡이 나와 돈이 나와. 그냥 왔어요? 네? 뭐 서로 웃을 필요도 없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를 선택할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C급으로 밖에는 대우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자, B급은 조금 나은 인생을 살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고 노력한 대로 인생이 되니까 좀 잘해보려고 생각하고 잘해보려고 남들보다 조금 플러스 알파의 노력을 하고 남들이 한 번 생각할 때 나는 2번 생각하고 항상 시간과 노력과 집중을 좀 더 해라.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봐라.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나를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거꾸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뭐가 다른 건지. 회사에서는 자 면접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 들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 저는요 밤낮 이 회사를 위해서 멸사봉공하겠습니다. 뭐 청춘을 불사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겠지. 근데 회사에서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시키는 것만 하겠다는 사람은 나는 해내겠다. 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나 이 사람을 원할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과 행동 속에서 배어 나와야 되는데 4년 내내 남과 똑같이 편하게 쭉 그 기본만 하고 살다가 면접하고 회사 들어가서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체험에서 배어 나오는 이걸 면접관이라든가 회사에서는 찾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평소에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성공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야. 성공하려는 생각과
성공하려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결과든지 간에 결국은 생각하고 그대로 된다는 게 인생의 비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해봐라. 겨우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자, A급은 에이스. 에이스는 영어 사전에서 보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돼 있죠. 형용사형이죠. 명사형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시키지 않아도 해라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해라. 아니, 시키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 집에서 당장 이제 가정생활 할 때 보면은 엄마는 어떤 식으로 가정생활을 합니까? 특히 이제 주부인 경우에 나는 자꾸 뭔가를 버리고 어지럽히고 뭔가 하지만 엄마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치우고 정리하고 하잖아요. 집안에 일꾼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우리 가정을, 우리 회사를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먼저 가야지 돼. 어지르면은 내가 스스로 웬만한 것은 보이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 회사에서 일을 시키게 되면 전 사람과 똑같이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무슨 급이에요? C급이잖아요. 하던 것만 하니까. 그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하면은 나은 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발탁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탁은 아무나 됩니까? 달라야지 발탁이 되잖아요. 어떻게? 회사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던져줘요. 윗사람한테. 윗사람이 시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윗사람한테 제가요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은 이렇게 바꿔보세요. 서비스는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게 간판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뭔가 윗사람이 볼 때 네 말이 맞다.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윗사람은 들으면 금방 알잖아요. 윗사람한테 이 사람은 스스로 손을 들면서 좋은 생각을 이야기하고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면은 사람이 A급으로 대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서도 CEO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스스로 하는 직원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윗사람한테 심어주면요, 윗사람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나갈까봐 아주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취업이라든가 요즘 뭐 1박 2일 면접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 공부도 스스로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CEO들은 성공하는 CEO와 성공하지 않은 CEO가 있어요. 성공하는 CEO는 공통점이 A급이라는 거예요. A급은 뭐예요? 어떤 식당에 왔을 때 손님이 사장님 음식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서비스 이렇게 하시고 말은 이렇게 하시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가는 손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손님일 때 그런 말 잘 하게 돼 있어요? 아니죠. 그런 말 해도 사장은 고맙다는 사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으로만 그래 다시는 안 오지, 또는 뭐 이 집은 내가 어쩔 수 없을 때만 와야지, 그냥 판단하고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이라든가 CEO들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 거야? 고객이 말하는 것을 기다려서는 이미 이 사업은 성공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손님이 더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하게 할까? 음식 놓는 순서는 어떻게 나오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바꿔가는 거라. 그래서 고객이 말할 때 잘해주겠다는 그 사장은 이미 B급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급은 하다못해 반찬통은 어디다 놓고 뭐 화장실은 어떻게 구조를 꾸미고 상 놓을 때는 어떻게 하고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손님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A급이라고 저는 그러죠. CEO로서 성공할 사람들은 A급이 아니면 성공을 못한다. 시간 거의 됐죠? 자, 표정 어떻게 다를까? 자, D급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속으로 짜증내고 싫어하는 부정적인 표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C급은 하는 것만,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표정 없이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일을 해요. B급은 기왕이면 잘하려는 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친절한 또는 그 반응을 좀 보이는 거예요. 알아듣고 제대로 하려면 반응을 보면서 해야 되겠지. A급은 손님이 부르지 않아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이 좀 남았으니까 음식점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요즘 그 플라스틱 통에 그 물 들어있잖아요. 예, 밥 먹다가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A급 식당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오른쪽 맨 위에. 네? 네. 예, 일단 근사하니까 일단 하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아줌마 물 갖다 주세요라고 말하는 식당은 일단 A급에서는 타락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식당은 대박이 날 수가 없는 식당이에요. 어떤 식당 가면은 물 떨어지기 전에 물통 지나가면서 보고 바꿔주고 밑반찬 미리미리 갖다 주고 있어요, 없어요? 식당 있죠? 그게 사소한 차이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식당의 운명이 ABCD에서 A급 식당은 손님이 더 오는 거고, 아줌마 물 왜 빨리 안 갖다 줘요? 이런 것은 뭐예요? 벌써 D급이잖아요. 그 식당은 문 닫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식당의 운명을 바꾸는 차이예요. 예. 사랑이란, 자, 이거 이제 한마디만 하면 되겠네.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사랑이란 뭘까요? ABCD 중에서 A급 사랑은 뭘까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성 친구든지 마음대로 다 꼬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A급인데? 에? A급 애인이면은 엄청나게 매달리겠지. 가장 사랑의 A급 정의에 가까운 친구에게 또 책을 한 권 주겠습니다. 그 중간에, 예. 서서 한번 해보세요. A는 A급으로 만들어 준다고요? 조금 원하는 대답이. 예, 학생. 예. 여러분들이 지금 A급에 너무 지금 함몰돼 있어. A급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 지금 푹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저희 학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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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요? 조금 기대하는 대답이 조금 덜 나와서. 자, 예, 이 학생. 굉장히 근사한 답이에요. 자, 책 한 권 갖다 드리세요. 대개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뭐냐면 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잖아요. 대부분의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은 뭐냐면 내 입장에서 도와주고 베푸는 거예요. 근데 진짜 A급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A급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데이트를 할 때, 자, 우리 뭐 먹지? 했을 때 한쪽에서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왜 거기 가야 되느냐 막 토를 달고 뭐 이러면 벌써 D급으로 떨어지는 거고,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무표정하게 그래? 그러고 따라가면 C급이고, B급은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도 아이디를 내면서 그래, 이 집이 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 어느 집이 더 맛있을까? 맛있는 집을 좀 찾아보는 게 B급이고, A급은 상대방이 뭐 먹으러 가자는 말 하기 전에 내가 오늘 데이트할 때 오늘은 뭘 할까? 뭐 먹을까? 아이디어를 스스로 내는 게 A급의 데이트다 이거죠. 이해가 돼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고 그러면은 제가 뭐 애정남처럼 ABCD가 돼버렸네. 우리 아버지도 애정남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나라냐? 21세기 대한민국, 오늘의 강의 주제에 맞게 21세기 대한민국은 뭐다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또 책 한 권 드려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동안에 쉬운 문제 하나 낼게요.
오늘 가장 멀리서 온 친구가 어디서 온 친구예요? 서울 밖에서 온 친구 있어요? 네? 네, 어디서 왔는가 쭉 이야기해봐요. 가장 멀리서 온 친구한테 시간권 드릴게요. 어디? 대전. 또 대전보다 더 먼 친구 있어요? 자, 대전 친구 완전히 KO 승했어요. 21세기 대한민국과 20세기 대한민국의 차이, 가장 큰 차이, 그게 ABCD에 달려 있어요. 20세기 대한민국은 여러분 같은 대학생이 꿈꾸고 노력한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20세기에서는 특히 여러분들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꿈꾸고 노력한다고 될 일이 없어요. 왜?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써놨잖아요. 진짜 꿈꾸고 노력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꿈꾸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서 힘든 부분도 있어요. 경쟁은 치열해요. 하지만 진짜 꿈꾸고 노력을 10년 하게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생각하는 크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기가 되겠다. 그래서 A급 인간이 왜 필요한가? 지금은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 설계도 A급으로 스스로 이제 생각과 모든 것을 찾아 나가는 거야. 누가 너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멘토는 없을지도 몰라요.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이렇게 가면 내가 다 인생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만 살아. 이 방향으로 인생 살아.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